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 의원님도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빛났다, A+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밖에서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요. 네, 여하튼 우리 당이 원내대표단이 저는 뭐 최대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산안에 동의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가 다 잘됐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이제 몇 가지 예산은 그 집권 여당에서 추구하는 것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볼 때 뭐 동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 당의 분위기가 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지금 국민의당이 이제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 지지율이 중도층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 중에서 일부가 좀 더 국민의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당이 작년 총선 때 지지도가 제일 높았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 당시에 보면은 아무래도 그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고 또 거대 양당에 실망을 한 그런 유권자들이 우리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지 기반은 그 말하자면 두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간에 우리가 양쪽에서 다 좀 지지도를 상실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지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원래 그 두 그룹의 지지를 갖다가 다시 획득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이번 예산안 통과가 국민의당 지지율을 올리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호남 유권자들한테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좀 상실했던 이른바 그 중도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 이런 것을 앞으로 좀 노력을 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역사에 남은 큰 잘못이다. 국민의당과 정책 연대 협의체 출범 이후에 첫 시험대였는데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유승민 대표는 예산안 대해서 반대표를 갖다가 확실히 표명을 했죠. 네, 그런데 국민의당과 정책연대협의체가 출범을 했다 그러는데 그것이 당내 많은 의원들한테 크게 공감대가 있었느냐? 저는 그게 별로 큰 공감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제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몇 가지 예산은 동의할 수 없고 말하자면은 좀 선을 넘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최저임금 보존이랄까, 뭐 공무원 대폭 지원 뭐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비판을 받고 있죠. 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뭐 그런 전체에 다 동의하고 뭐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요? 네, 그러나 여하튼간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뭐 이른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 협의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죠. 처음부터 그것이 과연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예산안 처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철수 대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이번 예산에서 뭐 제가 내부적인 것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대체로 생각하는 것이 안 대표가 예산 협상에서 한 역할은 뭐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원외 대표 한계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안철수 대표가 당내 원내 의원들과 공감하는 부분이 워낙 적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협상에서 당 대표가 큰 별다른 역할하지 못했죠. 그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워낙 적다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접촉을 많이 안 한다 이래서 공감이 적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 안철수 대표가 당 대표 당선 이후의 행보가 대부분 의원들하고서는 전혀 공감대가 없는 거였죠. 지금 100일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철수 네네. 대표가 당대표 된 지. 근데 이게 지금 100일 됐는데 잘한 점 잘못한 점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잘하고 잘못하고 평가할 게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할 게 없다. 어떤 의미죠? 그래서 제일 문제는 평가할 게 없다면 좀 기보다는 그 통합 논의로 그 분란만 크게 일으키지 않았나. 이제 통합도 이제는 통합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거의 이제 소멸돼 버리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분위기가 이제는 통합이라는 얘기는 나오기 어렵게 돼 버렸죠. 그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겁니다.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킨 거죠.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안철수 대표가 밀어붙였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논의이 처음부터 안 되는 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은 정치적 판단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말이죠. 정치적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상황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글쎄요, 얼마 안 되지만 대통령 선까지 나왔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정치인 당 대표가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은 좀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 대표의 말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당내에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별로 없죠. 이번에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현주 의원, 김중로 의원이 반대하고 이태규 의원이 기권했을 뿐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안에 대해서 대체로 큰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 상실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로서는 또 더 큰 타격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최명길 의원이 최명길 의원, 이현주 의원, 그다음 이태규 의원 이렇게 세 의원이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 바른정당과의 통합 드라이브에 가장 앞장서 있었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다만 이런 몇몇 의원들과 당 대표의 이 이른바 통합 드라이브가 대다수 의원들한테 이렇게 공감대를 가졌던 게 아닙니다. 지금 최명길 의원 얘기가 전 의원이죠 이제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송파을이죠 이분 지역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안철수 대표 출마론까지 나오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그건 보십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지난번에 예. 지역구는 사퇴했는데 또다시 좀 재보궐선거에 나간다는 명분도 부족하고 그리고 과연 당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것도 그것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우리가 중간에 종합을 해보면 안철수 대표가 당에서 이 왕따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왕따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간에 대다수 의원들하고서는 따로 논다. 논다 그러나요? 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별로 대표가 이제 무슨 어떤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거기에 대해서 신경들 안 쓴다.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십이 사실상 와야 된 게 아니냐 이런 말을 리더십이 또 와야 이것은 됐다. 처음부터 예. 예상이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를 다시 나온 것 자체가 저는 큰 패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선거에 패배했다는 걸 떠나서 그 후에 제보조작 사건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 또 몇몇 사람들은 법정에 쓰기도 했고, 또한 박지원 의원께서 대표가 재산 패배에 책임을 지고서 그만뒀는데, 후보가 또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왔던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중도 통합 드라이브라는 거는 굉장히 추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그죠? 그 중도 통합이라는 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잘 없다. 아시겠지만은 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네. 성공했던 것은 노동당의 기반을 다 가지고 그 다음에 기존 보수당 정책에 식상했던 중도 보수층을 흡수했던 것이지 자기 기반도 없이 중간층 다 털어서 집권을 하겠다 또는 그런 정치학 공부하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아니 지방선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방선거는 현재 현 정권의 높은 지지도를 볼 때 수도권과 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봐야죠. 보고 그러나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다른 거는 떠나서 특히 이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계시는 호남도 위태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우려는 이제 좀 점차 불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다당제는 유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다당제 유지되고 뭐고는 예. 다당제는 그 자체가 예.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다당제 정당 구조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다당제가 불필요하다 하면 우리 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는 유권자들이 우리를 자립사 가까운 정당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것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새겨서 열심히 할 뿐입니다. 자, 개헌 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이게 이제 또 개헌 문제, 권력 구조 문제가 네, 그렇습니다. 이 다당제, 양당제 이런 것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권력 구조 문제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하고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바른정당이나 딴 쪽하고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요. 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대해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대충이라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선제, 연임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는 당론으로서 그간에 이제 여러 차례 개헌자문위원회 등등 학자 그룹에서 만들어낸 의원내각제 기초한 분권형 정부가 적절하다. 우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 당론으로서? 네, 그런 입장인데 민주당은 좀 다르죠. 네. 바른정당하고는 어떠세요? 네, 바른정당도 정확한 입장이 아직 개헌 나오지 않았고 유승민 대표는 과거부터 미국식의 권력 분립에 기초한 대통령 중임제가 적절하다는 것이 소신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려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오래 지속되는 게 사회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되도록 올해 안에 주요 적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발언은 검찰총장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은 범법 사건, 비리, 불법이 있으면은 그 나오는 대로 수단하는 것이지. 검찰총장이 올해 하라는 것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모든 걸 한 달 내에 다 끝내겠다. 저는 검찰총장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선거에 패배했다는 걸 떠나서 그 후에 제보조작 사건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상실감, 또 몇몇 사람들은 법정에 쓰기도 했고, 또한 박지원 의원께서 대표가 재산 패배에 책임을 지고서 그만뒀는데 후보가 또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왔던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중도 통합 드라이브라는 거는 굉장히 추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그죠? 그 중도 통합이라는 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잘 없다. 아시겠지만은 네. 영국의 그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네. 그게 성공했던 것은 노동당의 기반을 다 가지고 그 다음에 기존 그 보수당 정책에 식상했던 중도 보수층을 흡수했던 것이지 자기 기반도 없이 뭐 중간층 탈탈 털어서 집권을 하겠다 또는 뭐 그런 거 뭐 정치학 공부하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아니 그 지방선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방선거는 현재 그 현 정권의 높은 지지도를 볼 때 뭐 수도권과 에서는 민주당이 뭐 우세하다고 봐야죠. 보고 그러나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다른 거는 떠나서 특히 이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계시는 호남도 위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우려는 이제 좀 점차 불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다당제는 유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다당제 유지되고 뭐고는 예. 다당제는 그 자체가 예.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다당제 정당 구조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다당제가 불필요하다 하면 우리 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가 좀 상실했던 이른바 그 중도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 이런 것을 앞으로 좀 노력을 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역사에 남은 큰 잘못이다. 국민의당과 정책 연대 협의체 출범 이후에 첫 시험대였는데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유승민 대표는 예산안제에서 반대표를 갖다가 확실히 표명을 했죠. 네, 그런데 국민의당과 정책연대협의체가 출범을 했다 그러는데 그것이 당내 많은 의원들한테 크게 공감대가 있었느냐? 저는 그게 별로 큰 공감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제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몇 가지 예산은 동의할 수 없고 말하자면은 좀 선을 넘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최저임금 보존이랄까, 뭐 공무원 대폭 지원 뭐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비판을 받고 있죠. 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뭐 그런 전체에 다 동의하고 뭐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요? 네, 그러나 여하튼간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뭐 이른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 협의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죠. 처음부터 그것이 과연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예산안 처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철수 대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이번 예산에서 예. 뭐 제가 내부적인 것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대체로 생각하는 것이 안 대표가 예산 협상에서 한 역할은 뭐 거의 없었다고 대체로 큰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 상실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로서는 또 더 큰 타격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최명길 의원이 그 최명길 의원, 이원주 의원, 그다음 이태기 의원 이렇게 뭐 세 의원이 그 안 대표의 그 통합 드라이브, 뭐 바른정당과의 통합 드라이브에 가장 앞장서 있었죠.
그리고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다면 이런 몇몇 의원들과 당대표의 이 이른바 통합 드라이브가 대다수 의원들한테 이렇게 공감대를 가졌던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최명길 의원 얘기가 전 의원이죠 이제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송파을이죠 이분 지역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안철수 대표 출마론까지 나오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그건 보십니까? 뭐 언론에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뭐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왜요? 지난번에 예. 지역구는 사퇴했는데 또 다시 좀 재보궐선거 나간다는 명분도 부족하고 그리고 과연 당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것도 그것도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우리가 중간에 종합을 해보면 안철수 대표가 당에서 뭐 이 왕따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뭐 왕따라는 표현이 뭐 적절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간에 대다수 의원들하고서는 따로 논다. 뭐 논다 그러나요? 뭐 따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별로 대표가 이제 무슨 어떤 얘기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거기에 대해서 신경들 안 쓴다. 신경을 안 쓰는 뭐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리더십이 사실상 와야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을 리더십이 또 와야 이것은 됐다. 처음부터 예. 예상이 됐던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당 대표를 다시 나온 것 자체가 저는 큰 패착이라고.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 의원님도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빛났다. A+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밖에서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요. 네, 여하튼 우리 당이 원내대표단이 저는 뭐 최대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산안에 동의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가 다 잘됐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에 이제 몇 가지 예산은 그 집권 여당에서 추구하는 것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볼 때 뭐 동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 당의 분위기가 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지금 국민의당이 이제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 지지율이 중도층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 중에서 일부가 좀 더 국민의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당이 작년 총선 때 예. 지지도가 제일 높았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예. 그 당시에 보면은 아무래도 그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고 또 네. 거대 양당에 실망을 한 그런 유권자들이 우리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지 기반은 그 말하자면 두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간에 우리가 양쪽에서 다 좀 지지도를 상실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지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원래 그 두 그룹의 지지를 갖다가 다시 획득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이번 예산안 통과가 국민의당 지지율을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저 호남 유권자들한테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원내대표 한계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안철수 대표가 당내 원내 의원들과 공감하는 부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협상에서 당 대표가 큰 별다른 역할 하지 못했죠. 그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워낙 적다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접촉을 많이 안 한다 이래서 공감이 적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당선 이후의 행보가 대부분 의원들하고서는 전혀 공감대가 없는 거였죠. 네.
지금 100일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철수 네네. 대표가 당대표 된 지. 근데 이게 지금 100일 됐는데 잘한 점 잘못한 점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잘하고 잘못하고 평가할 게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할 게 없다. 어떤 네, 의미죠? 그래서 제일 문제는 뭐 평가할 게 없다면 좀 이렇게보다는 그 통합 논의로 그 분란만 크게 일으키지 않았나. 이제 통합도 이제는 뭐 통합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뭐 거의 뭐 이제 소멸돼 버려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분위기가 이제는 뭐 통합이라는 얘기는 뭐 나오기 어렵게 돼 버렸죠. 네. 그 처음부터 그 불가능했던 겁니다.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킨 거죠.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안철수 대표가 밀어붙였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논의 처음부터 안 되는 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은 정치적 판단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말이죠. 정치적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상황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글쎄요, 뭐 얼마 안 되지만 대통령 선거까지 나왔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정치인 당 대표가 뭐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은 좀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 대표의 말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당내에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거예요? 별로 없죠. 이번에 예산안에 대해서도 뭐 이현주 의원, 김중로 의원이 반대하고 이태규 의원이 기권했을 뿐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안에 대해서